무언가에 대한 금지는 갈망을 증폭시킵니다. 이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쥐들에게 쾌락적인 고지방 음식을 언제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와 일주일 중 대부분의 시간에는 고지방 음식이 금지되고 짧은 시간에만 제공하는 경우 중 어떤 때 중독과 갈망이 더 높아지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무한대로 쾌락적 고지방 음식이 제공되어 자유롭게 고지방 음식을 먹었을 때에는 쾌락적 고지방 음식에 대한 갈망의 크기가 감소하였습니다. 반으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음식이 제공되지 않아 쾌락적 음식을 갈망하면서 보내다가 짧은 시간에만 쾌락적인 고지방 음식을 먹고 또다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음식 제공 없이 쾌락적 고지방 음식을 갈망하면서 보낸 경우에는 쾌락적 고지방 음식에 대한 갈망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금지와 절제는 갈망을 더 크게 만들고 뚱뚱한 몸매에 대한 비난과 자책은 갈망을 부추겨 오히려 해롭게 작용합니다. 다이어트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면 그다지 열심히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제한하면 음식을 더 찾게 됩니다. 매일 특정한 시간에 딱 30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특정 신호가 나올 때만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제한된 시기에만 누릴 수 있는 쾌락에 대해서 아주 높은 갈망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지가 있으면 선택하지 않던 것도 선택을 제한하면 더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이어트 같은 목표 달성에 성공하고 싶고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도파민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혈압 위험군인데도 술을 끊지 못하고 라면과 과자 등 고열량 음식을 계속 먹는 사람은 그러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먹은 음식과 양을 기록하고 잘 지켰을 경우 칭찬 등을 해주어 보상을 받도록 하면 효과적입니다. 욕구에 이끌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보상이 되어 도파민을 분비하고 하지 않음이 강화 학습되는 것이죠. 꼭 어려운 성공을 해야만 도파민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라 쉬운 성공에도 도파민이 작동하기가 쉽게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최저 에너지 소비의 법칙에 따라 쉬운 방법을 계속 추구하게 됩니다. 이를 거꾸로 활용하면 학생을 가르치거나 직원을 교육할 때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과제나 프로젝트를 주는 것이죠. 작은 성공의 보상을 맛본 사람은 더욱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어려운 문제부터 풀지 말고 가장 쉬운 문제를 풀어 쉬운 성취의 보상을 준다면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여 더욱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을 제공해 줍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보상 체계를 일상에서 활용하려 할 때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보상을 효과가 있도록 연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목표를 달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그레고리 번스와 연구진은 보상이 불확실할 때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즉각적인 소액 보상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더 큰 보상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죠. 실험 결과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불확실한 보상을 기다리는 것을 본능적으로 불안하게 느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현상은 경제적 의사결정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장기적인 투자보다 즉각적인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은 미래 보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더욱 강화됩니다. 또한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충동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연구진들은 전전두엽의 활성화가 증가할수록 지연 보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충동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물리 크로켓과 연구진의 연구에서는 세로토닌 수치를 증가시키면 사람들이 즉각적인 보상을 덜 선택하고 장기적인 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세로토닌이 충동 조절과 미래 보상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발견은 식이 조절과 다이어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배회측 전전두엽이 더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즉,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충동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신경회로가 더 잘 작동한 것이죠. 반대로 세로토닌이 부족한 경우 충동 조절이 어려워져 폭식 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로토닌은 단기적인 쾌락보다 장기적인 보상을 추구하게 하고 일과 스마트폰과 나쁜 습관으로부터 나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가 우울한 이웃을 돌아보는 봉사는 뇌 속에 잠자고 있는 세로토닌 신경을 깨우는 강력한 각성제입니다. 1980년대에 MIT 연구팀은 소식을 하면 왜 건강해지고 수명이 증가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소식이란 정상 시기에 70%만 먹는 것을 말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소식한 쥐들은 운동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근육의 양도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소식이 세포 속에 NAD+를 증가시키기 때문인데요. NAD+는 니코티나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의 약자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필수적인 조효소입니다. 세포가 음식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 필수적이며 DNA 복구, 세포 에너지 생성 등 다양한 생명 활동을 조절하여 세포의 건강과 노화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NAD+는 운동을 해도 증가하니 소식은 세포에 대하여 운동과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셈입니다. 반면 고칼로리 식이를 한 쥐들은 지방이 증가하고 활동력이 줄어들었으며 수명이 감소했습니다. 비만 쥐 세포 속에 NADH가 증가해 지방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이죠. 또한 미토콘드리아도 줄어들어 이상한 모양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단식 및 단식 모방식이는 대사 건강을 개선하고 노화와 관련한 질환을 예방하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상 칼로리의 70% 정도를 섭취하는 단식 모방식이를 주기적으로 시행했을 때 세포 자가포식 활성화, 줄기세포 재생 촉진, 염증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신경지 기능 및 대사 건강을 개선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단식 모방식이와 약물 섭취를 병행하면 더 강력한 항노화 효과가 있으며 다기관 재생 및 노화와 관련한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